거래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를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 이 두 측면에서 비교를 해서 살펴봄으로써 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외부에서 차량을 구입을 했다. 차량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는 분명한 어떤 변동이 있는 거죠. 차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품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대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 하겠습니다만은 회계상에서도 거래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가치가 감소가 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는 거래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부분은 거래로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인식을 하겠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구입한 차량을 사용을 함으로써 가치가 감소된 것은 가치가 감소가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그러나 그 얼마만큼 가치가 감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이 부분을 거래라 하지 않고 있지만은 회계상에서는 이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해서 이를 거래로 인식하지 않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용을 함으로써 가치가 많이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는 처음 취득했을 때의 그 금액이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장부상에 표시된 이 승용 차량에 대한 가치가 왜곡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곤란하지만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가치 감소된 부분을 측정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와 회계상의 그 거래, 그 인식하는 그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를 흔히들 외부에서의 이렇게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일상생활에서나 회계상에 동일하게 거래로 인식하는 이러한 거래를 우리는 외부 거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외부와의 거래는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을 거래로 인식하는 거,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하는 이 부분을 내부 거래라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구분이 되시는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신용상의 그런 이제 문제로서 아주 중요한 거래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회계상에서는 이를 거래로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주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속만 하는 것은 아무런 변동을 지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와 회계상의 거래, 이렇게 이 두 측면에서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거래 개념을 짐작을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개념의 거래는 어떻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아직은 많이 생소하겠습니다만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런 이제 거래를 혼합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교환거래라 하면은 은행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가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언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이러한 거래가
어느 계정에 속하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분계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는 거래 내용을 정리할 때 거래가 속하는 계정을 5개 계정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먼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서 이 5개 계정에서도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한 계정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본다라면은 은행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하는 거래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은행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이러한 거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환 거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정 중에 5개 계정 중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끼리만 결합이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런 거래를 교환 거래라 하고요. 손익 거래라 하면은 수익 비용에 관련된 거래를 손익 거래라 합니다. 그 거래 예시를 보면은 은행에 예금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예금 이자. 이거는 이제 수익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익이 발생이 돼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를 손익 거래라 합니다. 그다음 이제 혼합 거래는 은행 예금과 예금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은행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교환 거래죠. 자, 그다음에 예금 이자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다. 즉 자산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 뭔가요? 은행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서 자산이 증가되었다 이러면은 교환 거래. 자산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 예금 이자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해서 자산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면은 손익 거래. 그렇죠? 교환 거래, 손익 거래. 이 두 거래가 합쳐진 이런 거래를 혼합 거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회계 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1급에서 거래 개념과 종류를 보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계를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활동에서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래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